한 발 앞서 이끌되 또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해라. 네, 네. 솔선수범. 네. 뭐 이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셨어요, 세종께서는?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 저는 공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종이 뭐 밤새 책을 읽고 연구해서 이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그 신숙주 숙직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보다 20살 연하의 신숙주가 이제 숙직을 자청해서 집현전에서 밤새 연구할 때 오늘 누가 숙직인가 가보아라. 예, 신숙주입니다. 거듭 3번 가도 안 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닭이 울 무렵에 잠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임금이 입던 용포를 덮어주게 하셨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깨서 신숙주가 정말 이제 용기 백배했고 감개무량했고 다른 또 집현 학사들이 서로 숙직하겠다고 난리 난 사건이 이른바 신숙주 숙직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그 새벽 닭 울었을 때 깜빡 잘 때까지 임금께서는 안 주무시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습니다. 왕도 같이 한 거죠. 저는 근데 요즘 보면서 세종의 중요한 부분이 공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공부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일을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종은 그 일을 잘하게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당신이 취미이자 특기인 공부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풀어가고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게 하고 서로 책 읽고 연구해서 일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솔선수범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적솔력 할 때 력자는 그냥 뭐 통솔력, 지도력처럼 갖다 붙은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천입니다. 뭔가 힘을 가지고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배우고 싶은 또 그런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 그 실행입니다. 사실 우리 뭐 연구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아이디어에 그치지 그걸 실제로 현실에 실행해 보질 않거든요. 그렇죠. 교수 출신이 장관 해도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못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의 영역과 실천의 영역은 너무 이렇게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는데 저는 세종은 어떻게 그러면 실행을 했을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역시 그 인재 쓰기에 있는 거죠. 세종이 득인 사람을 얻는 것이 될 위자 가장 최고라고 말을.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 세종은 득인 위최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헤아립니다. 그러고 나서 믿고 맡깁니다. 유명한 어록이 의심나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 어록이 있는 것처럼 의심나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마라. 성과 낼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작년에 이제 조직에서 뭐 경력사원 채용에 이제 면접을 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경우에 경력사원의 면접 문제가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요? 뭐 잡코리아 이런 이제 취직에 관한 가면 한 3만여 개의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허접한 질문들이에요. 질문 은행이죠, 거기가. 질문은행들이 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상한 질문이나 이제 기업이나 정부 뽑을 때 하는데요.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았는지를 이제 뽑아서 한번 했는데 그래요.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이 뽑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피면접자 아니고 면접하는 분들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인재가 와도 면접하는 사람들의 안목이 없으면 이른바 그 천리마가 있어도 백락이 없으면 다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했죠. 이분들이 어떻게 그 인재를 뭘 봐야 되는지. 예컨대 뭐 궁금하시면 세종께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능자인가 이른바 요즘 같은 스펙인데요.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이런 사람인가를 하면 처음에는 이모저모로 요령을 피우면서 하는 것 같더니 마침내 사사로운 자기 일을 구제하는 데 급급하더란 거예요.
요즘 같은 뭐 명문대 나오고 박사인데 결국은 뭐 신기술, 좋은 기술 빼다가 중국에 팔아먹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데 선인, 착할 선자 사람인데요. 저는 이 착할 선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전체를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록 좀 우왕좌왕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잘 일을 이뤄내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바탕이 정말 나보다 먼저 남을 위하는가,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딱 본다든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면접관들 교육을 하면서 스펙 보지 말고 선인, 착한지 아닌지 그걸 잘 자질을 살펴라.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네. 이제 그런 그 인재들을 뽑아서 잘 이게 변별이라고 그러는 변별한 다음에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력사원 면접할 때의 그 질문, 은행에 있는 질문들 자체가 아주 허접하더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종이 직접 그 질문법은 좀 가르쳐 주신 거 없습니까? 그 집단 토론인데요. 그 정부 군량미가 있죠. 군량미는 3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새 쌀로.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3년 묵은 쌀을 이제 3,000석을 나왔어요. 시중에 팔아야 되는데 세종께서 싼 가격에 팔되 대신에 화폐를 흥행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화폐만 가져온 사람은 팔게 합니다. 근데 물물 교환이 아니라 화폐를 갖고 와야만. 근데 순식간에 절반이 팔려요. 1,500석이. 왜냐하면 싸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력 보면 힘 있고 어떤 누구 연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가는 거예요. 힘 있고 연줄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좀 귀하던 화폐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있고 결정적으로 정보를 이제 정보력이 있고 이제 관료들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노인이나 약자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쌀 한 대도 못 사더라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세종이 여러 승지들하고 학사들하고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경우에 이제 다 그 집단 토론을 시킬 수 있죠. 그 사실 진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걸 체크하는 그런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고난이던데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주 그 좋은 곳에 뭐 좋은 아파트를 신혼부부 등에게 해주려고 한다. 근데 뭐 이런 부동산업자가 다 독점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민이랑 그때나요. 똑같죠. 대안들이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때 그 해법이 뭐였습니까? 세종의 답이 있어요. 한 5개 정도 안이 나오는데 세종은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정보를 많이 주어라. 누가 정보를 이때도 정부 독점 문제죠. 관료를 믿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료에서는 이거 우리가 다 인원 파악해서 나머지 1,500석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세종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정보를 새 나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또 너희를 믿고 하란 얘기냐. 너희들이 너무 지나친 정보와 모인다. 그래서 결국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이제 다른 대안을 하시는데요. 정확한 답은 안 드리고 백성들에게 스스로 정보를 모아서 의논해서 스스로 학습 능력을 키우게 하는 방법이 세종의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습 능력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주 즉답이 되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지만 옳은 방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훈민정음도 백성들이 문자라는 권력을 가지고 억울한 재판 피하고 스스로 하도록 한 것처럼 백성들이 수준이 높아질 때 국격도 올라간다. 이게 세종의 방침이었죠. 오늘 이제 세종의 리더십 이건 아예 번역 자체를 적솔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마지막 력은 실행하는 능력인데 그건 인재를 어떻게 등용시켜서 맡기느냐다. 인재를 뽑기 위한 면접 방법까지 알려줬다. 그런 말씀이신데 특히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못한 부분은 그렇게 인재에게 믿고 맡기는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 실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왕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곳의 인재들에게 믿고 맡겨서 실행하도록 하는 거. 진짜 오래 기다린 사례도 많아요? 아주 많죠. 북방 영토 개척 김종서에게 7년간이나 가서 하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반대가 있고 김종서를 모함도 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김종서를 믿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유명한 세종의 제가 마음에 가장 좋아하는 어록인데요. 이제 큰 일을 이루려 할 때 처음에는 비록
순조롭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나 후일의 공효, 후일의 그 효과는 실로 창대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장의 문제가 반대가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서로의 이제 의기투합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냥 그 장수 자리를 교체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믿고 길게 네. 게다가 이 신분도 가릴 것 없이 그렇죠. 천민들도 분명했잖아요. 네, 대표적인 분이 장영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재 쓰기에 관한 것은 거의 하나의 전 세계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정조의 표현을 잠깐만 들면 그 인재는 마치 시골 도랑에서 피는 꽃과 같대요. 기이한 꽃. 그 아주 지저분한 더러운 곳에서 마치 연꽃처럼 아주 예쁘게 피어나는 꽃이 궁궐에서 키우는 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향기도 좋고. 마찬가지로 인재가 그분이 뭐 부모가 노비이든 또 아전이든 뭐 중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 인재의 능력을 발견해서 키우면 훨씬 더 문벌 좋은 사람보다 아까 능자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런 그 지저분한 도랑에 핀 꽃을 알아보는 안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세종이 무려 32년을 재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워낙 과로하고 해서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제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이분이 아까 신숙주 얘기도 했지만 밤샘을 거의 밥 먹듯이 하시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이분이 굉장히 백성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거든요. 현장 시찰. 농부 만나서 물어보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문어 농부에 만나서 현장을 물어보는 거. 계속 인재들하고 회의를 하죠.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려니 당연히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고 당연히 수면 부족하면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운동 부족이고 그런 부분이 참 지도자로서 좀 더 자기 관리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문종의 짧은 2년 반 정도의 재임과 그다음 단종 이른바 그 수양으로 이어지는 그 정치적 홍역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걸 좀 피해서 훨씬 더 조선 왕조가 그 안정되게 갔을 텐데 그 점 굉장히 세종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하들은 아마도 이 그 왕의 건강을 고려해서 조금 과로 좀 하지 마시고라고 아마 굉장히 많이 말을 했을 거예요. 많이 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참는 거군요. 네. 못 참으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실명까지 하시죠. 이분이 이제 거의 훈민정음 창제 직전이 되면 그러니까 1443년에 우리가 그 훈민정음 창제 사실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해 12월 달에 나오는데 8월 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멀으면 안 보이면 통곡한다고 하는데 내가 눈이 잘 안 보인다. 누가 오면 오는 것은 알겠으나 형체를 못 알아보겠다고 해요. 거의 중증 시각장애를 호소합니다. 그게 8월 달이에요.
놀랍게도 12월 달에 훈민정음 창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훈민정음 막바지 작업을 그렇죠. 하시면서 실명을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눈을 멀어가면서도 백성들의 눈을 띄우는 게 잘하신 것인지 당신이 좀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께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 네. 내가 잘 모른다 네. 이 네. 말이라면서요. 네. 저는 그 세종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한 사람도 내가 모른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요 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신이 나서 다가오죠. 네, 네. 네. 세종이 22살 때 왕이 돼서 맨 처음 한 말이 과인이 인물들을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누가 이조 판사가 좋고 호조 판사가 좋은지를 다 의논해서 한번 정하자라고 말을 해요. 인사 추천해라. 예, 예. 그런 말이네요.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 그다음에 솔직한 얘기죠. 사실. 솔직한 얘기죠. 한편으로 근데 사람들이 조금 알아도 많이 한 것처럼 할 텐데 네, 내가 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회의할 때는 또 나 이번에 계속 흉년 들어서 곡식을 풀었더니 이제 군량미밖에 함경도 평안도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풀어서라도 백성을 먹여 살릴 것이냐. 그랬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큰일 나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의논해서 알아달라 얘기를 해요. 네. 그 자리에서 자기 속마음을 좋은 아이디어를 안 내면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가 막 엄청나게 그런데 뭐 90여 개가 나오면요. 예. 이분이 또 다 서사합니다. 밤새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현 전에 검토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죠. 그런 게 뭐 97개 신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2019년 올해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참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종께서 2019년 한국에 지금 딱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인가요? 네. 아닙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 이제 저는 매년 연말 되면 세종 달력을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네. 이제 뭐 한 장으로 돼서 세종 1월 2일 날 최윤덕 장군이 돌아가셨다. 언제 치국이 발명했다. 이런 전부 다 세종 관련 날짜를 다 표기를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매년 사자성어를 위해 뽑습니다. 내년도에 세종이라면 어떤 화두를 던지실까?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저희 연구원들하고 아주 경론을 벌여서 뽑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사자성어. 예. 2019년도 전심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심을 기울여서 할 때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연자가 단련하다. 업은 업업자. 자기 업, 직분을 갈고 닦는데 전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실 요즘 대학은요 거의 애들이 수업반, 아르바이트 반이에요. 네. 정작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 돈을 버느라고 쫓깁니다. 그러니까 정작 직장 갔을 때 제대로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잘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제 19년이 그런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을 전심해서 갈고 닦아서 그 뒤로 이어진 말이 후일대용이에요. 전심해서 자기 업을 갈고 닦아서 후일에 크게 쓰이도록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이 외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당시 중국과의 굉장히 외교적인 사안이 복잡 미묘해지면서 통역을 시키면 좀 중국말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중국에 유학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에게 원활하게 통역하도록 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특히 고위 관리들하고 맺어서 우리나라에게 좋은 외교를 하라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외교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큼 우리 북미, 남북 복잡하죠 지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외교관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전심에서 자기 업에 뭐가 필요한지 갈고 닦는 그런 부분이 좀 2019년이 되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네.
전심연업 하는 네. 한 해를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들어가야 한다. 네, 네, 그 말씀이고 네. 지금 지도자들, 이른바 이제 리더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은 배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배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세종대왕에 대해서 잘 몰랐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갑자기 그냥 그리워집니다. 세종대왕 같으신 분, 우리가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